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 사연은 당산나무예요. 와우. 당산나무가 뭔지 아세요? 지하철역 당산역 아세요? 네.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해요. 엄청 큰 거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그 마을에 하나쯤 있는 그 커다란 수호신 같은 나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 순간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형님.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니 왜냐면 당산이랑 멀지 않아가지고 집이. 그래서 그런.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서울인데. 아, 원래 서울 사람이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저 이사를 좀 많이 다녀가지고 지방도 오래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마을에 막 이따만 이렇게 큰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동네는 없었는데 학교 가도 막 그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당산나무. 네, 그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나무를 이제 당산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베면 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거. 네,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나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속 신앙을 잘 모르시거나 하면은 사실 당산나무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형님 저 궁금한 게 당산나무하고 선악나무하고 차이점을. 당산나무는 마을 자체를 이렇게 수호해주는 나무고 네. 선악나무는 이제 무속인들이 그 당산나무에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외쪽 변두리에 있는 좀 큰 나무에다가 하는 걸 선악나무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하고 제도 지내고 하는 나무를 선악나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효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2학년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엄마랑 기억을 맞춰보니 2학년 때가 맞았어요. 제 가족은 전남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외가가 전남 화순이라 종종 왕래했어요. 외가가 얼마나 시골이었냐 하면 광주에서 먼저 화순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버스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옛날 벽돌로 지은 버스 정류장을 아시나요? 지금도 시골 곳곳에 이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또 한참을 걸어가야 외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길을 건너고 포장 안 된 시골길을 지나 한참 걷다 보면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어요. 지금 봐도 엄청 굵고 큰 나무라고 느껴지는데 어렸던 저는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나중에 좀 더 크고 나서야 그 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당산나무가 나오고 나서도 좀 더 들어가야 외갓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가면 할머니 집이야. 거의 다 왔어. 아마 제가 엄마에게 배운 첫 거짓말이 이 멘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엄마는 분명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했는데 가뜩이나 다리가 짧았던 제겐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엄마가 말하길 당시 집수리로 인해 친정으로 절 데리고 3일 정도 묵었다고 해요. 사건은 3일이 지나고 원래 살던 광주집으로 돌아가던 날 발생했습니다. 1995년 4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일정이 많았던 엄마는 새벽 6시부터 외갓집을 나섰어요. 물론 저도 데리고 말이죠. 엄마가 회상하기를 당시 본가에 있었던 남동생도 데리고 와야 했고 제 전학수속을 밟아야 했기에 오전 중으로 학교에 들러야 했대요. 모든 일정을 소화하려면 6시에 외갓집을 나와 버스를 타야 시간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나가지 않으면 배차 간격이 커 일정을 내일로 미뤄야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걸으려니까 졸리고 또 걷기는 싫고 그런데 엄마는 뭐가 그리 급한지 자꾸 빨리 걸으라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말 안 듣는 망아지의 고삐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는 둥 걷는 둥 하다 보니 어느새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당산나무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아직 4월이라 6시에도 하늘이 약간 푸르스름했던지라 커다란 당산나무가 으스스해 보였어요. 당산나무 앞에 오면 그 주황빛 벽돌로 만든 버스 정류장이 저 멀리 보였는데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출근과 등교를 위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스 자리가 없어 서서 가야겠는걸? 효기야, 얼른 가자. 엄마는 서서 버스를 타야 한다는 사실에 체념한 목소리로 제 손을 다시 한번 잡아당기셨어요. 그런데 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지마. 아가야. 가지마. 당산나무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당산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동심으로 바라본 나무의 모습은 커다랗고 두꺼운 나무 기둥이 몸통 같았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 마치 풍성한 머리카락 같았어요. 뭐해? 얼른 가자니까. 엄마, 나 바비 인형 놓고 왔어. 따라오긴커녕 우두커니 당산나무만 바라보던 저를 보고 엄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재촉했어요. 저는 당산나무가 가지 말라고 해서 돌아갔다기보다 진짜 바비 인형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땐 당산나무가 바비 인형을 정말 두고 온 걸 알고 가르쳐준 거라 생각했거든요. 기막힌 우연이라면 우연이었죠. 딸, 다음 주에 할머니 집 또 올 거니까 그때 가지러 오자, 응?
지금 버스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엄마가 어르고 달래는 목소리로 조근조근 말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획 당산나무를 등지고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부분 여자 아이들이 그랬겠지만 바비 인형은 제 보물 1호였거든요. 하지만 작년 세뱃돈도 엄마가 나중에 준다 해놓고 안 준 걸로 보아 거짓말이라 직감한 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그러나 조금만 제가 뛰어봤자 어른인 엄마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못 가 엄마에게 붙잡힌 전 엄마 품에서 아둥바둥 몸부림을 쳤어요. 강한 몸부림에 엄마도 힘이 붙이셨는지 결국 제 등짝에 사랑의 매를 대셨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엄마가 빈틈을 보이자 저는 신던 신발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당산나무 옆으로 시냇물이 흘렀는데 그 시냇물에 신발을 냈다 던져버린 겁니다. 엄마가 불이 났게 신발을 건지러 시냇물 속으로 들어간 틈을 타 저는 다시 할머니 집 쪽으로 뛰었습니다. 재빠르게 신발을 회수해온 엄마는 저 멀리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를 보며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당시 했던 생각은 말 그대로 버스가 이미 떠났다는 말이 떠올랐대요. 그런데 그 순간 쾅! 어디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컸던 소리라 저도 이 소리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소리의 원인은 바로 버스와 기차의 충돌이었습니다. 와. 정류장을 지나면 철도길을 건너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차단기가 없었대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경보음이 울리긴 했는데 버스 기사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철도를 지나다 기차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버스의 옆면을 기차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사고 지점으로부터 무려 200m나 더 달리고서야 기차가 멈췄다고 해요. 하필이면 아침 출근과 등교 시간이었던지라 버스에 탄 사람이 많아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19명이 다치고 14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내 딸이 버스에 탔는데 세 딸을 사고로 잃은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만약 그때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분명 같이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지금도 말해요. 그렇게 신발까지 던져가며 고집을 피웠던 일은 그 후로도 없었다면서 말이에요. 사고 이후 그 철로는 한동안 이용되다가 얼마 안가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해마다 재도 울리고 했는데 왜 당산나무 앞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셨어요. 이후 엄마는 저를 다시 외갓집에 데려다 놓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야 큰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일대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엄마는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당산나무가 저와 엄마를 지켜준 거라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된 지금도 귀신을 종종 보고 하는데 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그때 저를 불렀던 목소리는 그 당산나무였을까요? 그 당산나무 덕분에 우리 모녀가 사고를 면한 걸까요? 아직도 제겐 미스터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연을 빌려 당시 사고를 당했던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야, 이런 사연 되게 무섭다. 이때까지 있던 사연들이랑 좀 다르네. 그러니까요. 구했네요. 네. 당산나무가. 근데 이 사연을 작가님이 받고 실제로 찾아봤대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 와 대박이다. 네. 맞아, 뉴스에도 나왔다고. 네네네. 아니 저는 읽으면서 잠깐 멈췄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했던 게 저 이 당산나무 알아요. 어? 저희 어머니 고향이 진짜. 아, 여기 진짜요? 가요? 와 신기하다. 그 기찻길도 알고 네. 그러니까 저희 전남 화순이 굉장히 시골이에요. 완전 막 과수원하고 있는데 네네네. 잘하면은 저희 그 동네 주민이실 수도 있겠네. 신기하다. 외갓집이 또 거기에 있거든요. 저희 외갓집도. 아무튼 진짜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 계속 내 머릿속에 있던 곳이 떠올라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었는데. 그죠. 이게 사고가 나야지 그 대책이 세워진다고 옛날에 저희 그 지하철에도 네.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맞아요. 그때 저가 20살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것도 그 같은 계열이 아니었을까. 너무 안타깝네요. 이 당산나무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진짜 구하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 걸까요? 약간 근데 그런 거죠. 약간 뭐 본인도 끼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진짜로 들었다면 네 진짜 살려주시려고 도와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던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귀신의 일종. 약간 끼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당산나무 소리. 보이는 거하고 들리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어서 네네네. 아, 그래요? 예, 약간 좀 이런 거를 읽은 게 아니었을까. 그 읽었다. 사고는. 예.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것들 있잖아요. 나 음료수 뭔가 머릿속에 먹으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내 생각이 왜 먹으면 안 되지? 그냥 좀 찝찝한데 먹지 말까?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먹었는데 갑자기 되게 잘못됐다거나. 잘못되기보다는 맛있다. 반전으로. 맛있다. 먹으시네. 먹을 걸. 막 이러고. 쓰는 거 뺏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자, 2024년 마지막 공포 라디오 녹화를 우리
자연님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자연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우선은 제가 겁을 굉장히 많이 먹고 왔는데 든든한 세 분이 계셔서 비교적 즐겁게 녹화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연님 저희 공포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는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마 1월 중순쯤이라고 네.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1월 4일에 불후의 명곡 오. 녹화를 이번 주에 하고 왔어요, 사실. 와. 도련님이랑 저랑 남편이랑 이렇게 네. 해서 저한테도 되게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그런 기회였어가지고 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서 이제 그 이후니까 이걸 보신 다음에 한번 아, 네. 찾아봐 와. 주시고 저희 상자부부 유튜브도 많이 네,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자부부 팬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항상 유쾌한 에너지를 이렇게 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공포라디오에서 약간 좀 무거운 사연들을 하고 좀 어두운 사연을 하는데 이렇게 또 유쾌한 에너지를 갖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니까 네. 약간 좀 뭔가 완벽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이렇게 자막 쫙 나갈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 윤시현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